여러분, 오이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대부분 수분 많은 채소, 다이어트 음식 정도로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건 정말 큰 오해입니다. 오이의 95%가 물인 건 맞아요. 하지만 남은 5% 속에 우리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고 기억력까지 지켜주는 놀라운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식생활과 노화의 관계를 연구해온 박사입니다. 이름은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분들의 식습관을 관찰하고 개선하는 일을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오이처럼 저평가된 식품이 또 없더라고요. 사람들은 오이를 그냥 물 먹는 기분으로 드시는데 사실은 제대로만 먹으면 약국에서 파는 건강기능식품보다 훨씬 강력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혈당이나 혈압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저리고 피곤하다고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오이가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오이 하나만 제대로 먹어도 당뇨 수치가 안정되고 혈압이 내려가고 심지어 깜빡깜빡하던 기억력까지 좋아지는 분들을 제 눈으로 직접 봐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먹는 방법이에요. 대부분 오이를 잘못 먹고 계십니다. 껍질을 벗기거나 다른 음식과 잘못 조합하거나 아니면 아예 장아찌로만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그렇게 드시면 오이의 좋은 성분은 거의 다 날아가 버리고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오이 속에 숨겨진 놀라운 효능과 함께 오이를 약처럼 먹는 구체적인 방법, 그리고 절대로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잘못된 조합까지 낱낱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내용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의 건강 습관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이를 어떻게 드시고 계신가요? 댓글로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기억하는 분 중에 65세 이정자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10년도 넘게 혈압약을 드셨고 아침마다 손발이 저리고 몸이 무겁다고 늘 힘들어 하셨어요. 특히 계단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는다고 하셨죠. 약은 꾸준히 드셨는데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약 가짓수만 자꾸 늘어나는 게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게 이렇게 물으셨죠. 박사님, 약 말고 제가 밥상에서 바꿀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라도 해보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이정자님 표정이 정말 간절하셨어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나빠지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셨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다면 노력해보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딱 하나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바로 오이였어요. 그냥 드시지 말고 하루에 한 개씩 껍질째 생으로 드시되 땅콩 버터를 살짝 곁들여서 간식처럼 드셔보시라고 했죠. 처음엔 반신반의 하시더니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드시라고 격려해 드렸습니다. 2달 정도 지나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목소리부터 달라지셨더라고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내려갔고 손발 저림도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개운하고 저녁에 다리가 붓는 것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이정자님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렇게 간단한 걸 왜 진작 몰랐을까? 그냥 오이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다고요. 약도 계속 드시긴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고 일상생활이 훨씬 편해졌다고 정말 기뻐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 없이도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채소 하나만 제대로 알고 먹으면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혈압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를 담고 있어요. 이 내용을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오이를 제대로 먹으면 왜 약이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이 속 숨은 성분이 혈관과 뇌를 되살리는 이유. 오이가 정말 우리 몸에 약처럼 작용할 수 있는 이유는 크게 5가지입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먼저 오이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C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사람들은 비타민 C 하면 보통 레몬이나 오렌지를 떠올리는데 사실 오이 한 개에도 하루 권장량의 약 15% 정도 되는 비타민 C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비타민 C는 우리 혈관벽에 쌓인 노폐물을 청소해주고 활성산소를 줄여서 혈관 노화를 늦춰주거든요. 한국영양학회 자료를 보면 비타민 C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혈관 건강이 훨씬 좋았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비타민 C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수적인데 이 콜라겐이 바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물질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콜라겐이 부족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드시면 혈관 탄력성이 좋아지고 결과적으로 혈압도 안정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68세 김정수님이라는 분도 하루에 오이 한 개씩 껍질째 생으로 드셨는데 2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더라고요. 이분은 처음엔 오이 껍질이 질기다고 싫어하셨는데 제가 얇게 어슷썰기 하면 먹기 편하다고 알려드렸더니 그렇게 드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려요. 오이는 반드시 껍질째 드시라고요. 왜냐하면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 있거든요. 혹시 껍질이 더럽다고 느껴지시면 식초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깨끗이 헹구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오이 껍질을 버리셨나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성분이 바로 피세틴이에요. 이건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피세틴은 뇌 신경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서 기억력을 돕는 물질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피세틴이 풍부한 식단을 먹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기억력 저하가 훨씬 늦게 나타났다고 해요. 저도 이걸 보고 놀랐거든요. 오이가 단순히 혈관에만 좋은 게 아니라 뇌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잖아요. 피세틴은 특히 뇌 속의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요. 뇌에 염증이 생기면 기억력이 떨어지고 집중력도 약해지는데 피세틴이 이런 염증을 억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70세 조은희님이라는 분은 오이에 사과 식초와 꿀을 살짝 섞어서 샐러드로 만들어 드셨는데 약 복용 시간을 깜빡하는 일이 확 줄었다고 하셨어요. 저는 보통 이렇게 권해드립니다. 얇게 썬 오이에 사과 식초 1스푼, 꿀 조금 섞어서 저녁 반찬으로 드시라고요. 단 너무 많이 드시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으니까 하루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요즘 깜빡깜빡 잊는 일이 많으신가요? 그렇다면 오이가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칼륨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칼륨은 우리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밖으로 배출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혈압 조절에 아주 중요한 성분이죠.
국내 고혈압 학회 자료를 보면 칼륨 섭취를 늘린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혈압이 10mmHg 정도 낮아졌다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게 되는데 이 나트륨이 과하면 혈관에 부담을 주고 혈압을 높이거든요. 칼륨은 이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칼륨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자연스럽게 혈압이 내려가는 거예요. 72세 박정자님이라는 분은 식단에 오이를 매일 추가하신 후에 약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물론 약을 줄이는 건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하지만 오이가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증거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간식으로 소금 대신 생오이를 드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짭짤한 게 당기실 때 오이를 꺼내서 아삭아삭 씹으면 딱 좋거든요. 다만 주의하실 게 하나 있어요. 바나나와 함께 드시면 칼륨이 과해질 수 있어요. 둘 다 칼륨이 많은 식품이라서요. 드시더라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간격을 두시는 게 좋습니다. 혹시 오이랑 바나나를 함께 갈아서 스무디로 드시진 않으셨죠? 네 번째는 엽록소와 플라보노이드입니다. 오이의 녹색 껍질에 이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요. 엽록소는 피부와 간을 보호하고 플라보노이드는 혈관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동맥경화를 예방해 줍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 플라보노이드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위험이 훨씬 낮았다고 나와 있어요. 엽록소는 또한 해독 작용을 하는데 우리 몸속에 쌓인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간에 부담이 가는 분들한테 좋아요.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기관이잖아요. 엽록소가 이간 기능을 도와주는 거죠. 67세 손미경님이라는 분은 간 수치가 높아서 고민하셨는데 오이를 껍질째 하루에 2개씩 드신 뒤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어요. 이분은 오이를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물에 넣어서 오이수로 만들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껍질째 얇게 썰어서 생수병에 넣고 냉장고에 두면 은은한 오이 향이 나는 물이 되거든요. 이렇게 하루 종일 조금씩 마시면 수분 보충도 되고 영양소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요. 껍질을 벗기면 이 좋은 성분의 절반을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오이수 한번 만들어 보신 적 있으세요? 5번째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조합의 비밀입니다. 오이는 그 자체로도 좋지만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효과가 배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혈당 안정 효과가 정말 좋아집니다. 땅콩버터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거든요. 그래서 당뇨 조절에 도움이 돼요. 불포화 지방산은 또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오이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서 혈당 부담이 적은데 여기에 땅콩버터의 지방과 단백질이 더해지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서 오래 유지돼요.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 정말 좋은 간식이 되는 겁니다. 64세 최용진님이라는 분은 오이를 땅콩버터에 찍어서 간식으로 드셨는데 공복 혈당이 확실히 안정되더라고 하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땅콩버터 종류예요. 반드시 땅콩 100% 제품만 사용하셔야 해요. 설탕이나 액상과당이 들어간 제품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오이즙 형태보다는 통째로 씹어서 먹는 게 훨씬 좋아요. 씹는 과정에서 침이 나오고 그 침이 소화를 도와주거든요. 여러분은 간식 시간에 주로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이렇게 오이 속에 숨어 있는 5가지 성분과 조합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냥 물 많은 채소가 아니라 자연이 준 보약으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밥상 위 채소 하나가 이렇게 우리 몸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하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오이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반대로
오이를 어떻게 먹으면 안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이의 효능을 망치는 조합과 습관. 오이가 아무리 좋아도 잘못 먹으면 그 좋은 효능을 다 놓치게 됩니다. 심지어 몸에 해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5가지는 꼭 피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건 당근과 함께 생으로 먹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샐러드 만들 때 오이랑 당근을 함께 썰어서 드시는데 사실 이건 별로 좋지 않은 조합입니다. 왜냐하면 당근 속에 들어있는 아스코르비나아제라는 효소가 오이의 비타민 C를 파괴할 수 있거든요. 이 효소는 생당근에 특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두 채소를 함께 생으로 먹으면 오이에 들어있던 귀한 비타민 C가 상당 부분 파괴되는 겁니다. 물론 당근 자체는 정말 좋은 채소예요. 베타카로틴도 많고 눈 건강에도 좋죠. 하지만 오이와 함께 생으로 먹으면 서로의 영양소를 방해하는 셈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 당근은 살짝 익혀서 드시면 돼요. 데치거나 볶으면 그 효소가 불활성화 되거든요. 열을 가하면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서 비타민 C를 파괴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면 오이 샐러드에 레몬즙을 뿌려주시면 효소 작용이 줄어듭니다. 레몬의 산성이 효소 작용을 억제하는 거죠. 근데 우리 김밥 속에 오이랑 당근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가끔 먹는 건 괜찮은데 매일 생으로 함께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아요. 건강을 위해 샐러드를 드신다면 이 조합만큼은 피해 주세요. 두 번째는 바나나와 동시에 먹는 겁니다. 아까 본론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오이와 바나나는 둘 다 칼륨이 정말 많아요. 각각 따로 먹으면 좋은데 같이 먹으면 칼륨 과잉 섭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칼륨이 과하면 부정맥이나 심장 박동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과한 칼륨을 배출할 수 있지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이 몸속에 쌓일 수 있어요. 이게 심해지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상태가 되는데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심장 리듬이 불규칙해지고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 2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침에 바나나를 드셨다면 오후 간식으로 오이를 먹는 식으로 시간을 나누세요. 요즘 오이 바나나 스무디 같은 게 유행하잖아요. 건강하다고 해서 만들어 드시는 분들 많으신데 사실 그건 좋은 조합이 아니에요. 혹시 즐겨 드셨다면 오늘부터는 따로 드시길 권해드립니다. 세 번째는 장아찌 형태로 먹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장아찌 정말 좋아하시잖아요. 저도 이해해요. 밥도둑이죠. 근데 문제는 소금이에요. 오이를 소금에 절이면 나트륨 함량이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생오이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면 장아찌는 오히려 혈압을 높일 수 있어요. 장아찌를 만들 때 소금을 많이 넣게 되는데 이 소금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나트륨이 혈관의 수분을 끌어당겨서 혈압을 올리거든요. 특히 이미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절임 오이는 정말 피하셔야 해요. 간이 세게 밴 음식은 일시적으로 입맛을 돋워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혈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시판 장아찌는 더 위험해요. 보존을 위해 나트륨을 더 많이 넣는 경우가 많거든요. 직접 담그시더라도 소금 대신 식초를 활용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생오이를 샐러드로 드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오이수로 드시는 게 훨씬 좋아요. 혹시 장아찌를 밥상에 매일 올리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줄여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예요. 이건 정말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오이 껍질이 질기다고 또는 농약이 걱정된다고 해서 다 벗겨내세요.
그런데 오이의 항산화 물질과 엽록소, 비타민 C 대부분이 껍질에 들어 있습니다. 껍질을 버리면 오이의 좋은 성분 절반 이상을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는 셈이에요. 식물은 보통 껍질에 자신을 보호하는 성분을 많이 만들어내요. 햇빛, 바람, 병균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죠.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의 껍질에 영양소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이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농약이 걱정되시는 건 이해해요. 그럴 땐 식초물에 담가서 세척하시면 됩니다. 물 한 대야에 식초 한 스푼 정도 넣고 5분 정도 담갔다가 흐르는 물에 깨끗이 헹구세요. 그럼 농약 걱정 없이 안심하고 드실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 쓰시는 분들도 계신데 식초가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껍질이 질긴 게 느껴지신다면 칼로 아주 얇게 어슷썰기 하시면 훨씬 먹기 편해요. 오늘부터는 껍질 버리지 않으실 거죠? 다섯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겁니다. 좋다고 해서 하루에 서너 개씩 드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오이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한의학에서는 이걸 한랭식품이라고 부르는데 너무 많이 먹으면 소화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 배가 차갑거나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오이를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갑게 식으면서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설사를 하거나 배가 아플 수 있습니다.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많이 먹는다고 효과가 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꾸준히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한 번에 몰아서 먹지 마시고 식사 중간이나 간식 시간에 나누어 드세요. 아침 식사 후 하나, 오후 간식으로 하나,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루에 몇 개까지 드시고 계셨나요? 이렇게 5가지 잘못된 습관만 피하셔도 오이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음식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이제 잘못된 습관을 바로 잡으셨다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오이 루틴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이는 그냥 물 많은 채소, 다이어트 할 때나 먹는 거라고 생각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이 속 5% 안에 우리 혈관을 청소하고 뇌를 지키는 강력한 성분들이 숨어 있습니다. 비타민 C는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피세틴은 기억력을 도와주고, 칼륨은 혈압을 낮춰주고, 엽록소는 간과 피부를 보호해주고, 땅콩버터와 함께 먹으면 혈당까지 안정시켜 준다는 것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 오이는 정말 자연이 준 약입니다. 반대로 당근과 생으로 함께 먹거나 바나나와 동시에 먹거나 장아찌로 먹거나 껍질을 벗기거나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알려드렸습니다. 잘못 먹으면 오이의 좋은 성분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몸에 부담만 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하루 한두 개 껍질째 생으로 드세요. 아침에는 사과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시고 오후에는 땅콩버터에 찍어서 간식으로 드시고 저녁에는 사과 식초와 꿀을 살짝 섞어서 반찬으로 드시면 됩니다. 이 3가지 방법만 번갈아 가면서 꾸준히 하시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특히 65세 이정자님처럼 손발이 저리고 아침마다 피곤하셨던 분들, 68세 김정수님처럼 혈압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 70세 조은희님처럼 깜빡깜빡 잊는 일이 많아지셨던 분들, 이런 분들은 정말 큰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어요. 거창한 건강식품이나 비싼 영양제 없이도 우리 냉장고 속에 있는 오이 하나로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오이를 그냥 물 많은 채소로 보지 마시고
자연의 약으로 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식생활과 노화를 연구하면서 느낀 가장 큰 깨달음이 바로 이거예요.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우리 밥상 위에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오이를 어떻게 드실 건지, 오늘부터 바로 실천해 보실 건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